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로지 수익만을 위한 종목 배틀, 종목 겨루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배틀 참전 출연자 IS의 정재훈 이사,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배틀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간 탑5에는 또 어떤 배틀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는지 바로 순위 확인하고 가시죠. 네, 1위는 부동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정말 압도적인 상승률로 이건희 대표의 종목이 1위 자리 잘 지키고 있고요. 순위권 변동이 좀 큽니다. 2위 한중현 파트너의 IMBDS, 장중에 VR 발동되면서 꿈틀꿈틀대더니 단숨에 2위 자리로 껑충 뛰어올랐고요. 3위는 정태근 이사의 성광밴드, 탄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4위는 이건희 대표의 GI 이노베이션이 무려 순위권에 두 종목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태근 이사도 마찬가지죠. 5위권의 코덱스 레버리지, 지수도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주면서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두 종목이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도 순위권 진입이 가능할까요? 두 분의 배틀 종목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분 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그 흐름을 가지고 오셨네요. 정재훈 이사는 동아에스트, 정태근 이사는 블루엠텍입니다. 저희가 인급조 후보에서 60조 시간 제한을 두고 각각 투자 포인트를 들어봤었는데 오늘 그 60조 째깍째깍을 오늘 이 종목 겨루기에 도입을 할까 합니다. 그만큼 배틀 종목의 핵심 포인트만 잡아주시면 될 텐데요. 네, 준비가 됐을까요? 네, 오늘 짤막하게 핵심 포인트 60초 안에, 오늘 째깍째깍은 없는데요. 네. 이제 마음속에 60초로 핵심 포인트만 짚어주시면 됩니다. 저 째깍째깍 기대했었는데 다음 시간에 저희 곧 준비되니까 네, 60초 시간 제한으로 핵심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에스티가 오늘 꽤 좀 거론이 되더라고요. 리포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정재훈 이사님, 동아에스티를 가지고 오신 선정 이유 들어볼까요? 예,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보게 되면 주도 업종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나 수혜를 좀 받고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전통적으로 제약바이오 쪽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첫 번째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도 섹터 내에서 있어서 오르지 못한 종목군들을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동아에스티가 실적이 좀 잘 나오다가 올해 좀 주춤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25년도에는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지금 파이프라인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를 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내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은 매수를 해주면서 비중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주가는 오르진 못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주가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 이 시기가 매수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아에스티의 핵심 포인트, 내년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 무엇보다 스텔라라의 출시 모멘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탄탄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주도 섹터 내에서 바이오, 상대적으로 덜 오른 동아에스티,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깔끔하네요. 정태근 이사님 보셨죠? 이렇게 깔끔하게 네. 핵심 포인트를 딱딱 찝어주시면 됩니다. 블루엠텍도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좀 핫했는데 포인트 잡아볼까요? 네, 되도록 저도 정재훈 대표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한번 이런 표현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바이오는 맛집입니다. 메뉴가 다 괜찮다는 말씀 드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ADC, 그리고 이전에 SC, 비만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지난달 이제 여름 한정 메뉴로 코로나까지 이렇게 상당히 많은 메뉴들이 있었는데, 비만 치료제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펩트론 주주 배정 유상자 때문에 한번 놓쳤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가 와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는 위고비가 아시겠지만은 한국에 출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위고비였던 그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 어떤 것이냐 찾아봤는데 결국 블루엠텍 쪽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삭센되었던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유통사로 선정이 되게 되면서 비만 치료제 이슈가 다시 한번 화두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다시 한번 블루엠텍이 달려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 펩트론의 어떤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런 부분도 예전 충분히 선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그 암젠에서 또 비만 치료제 이상 결과 발표가 또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최근에 바이오 섹터의 특징이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도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순환매에 의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오늘 저는 블루엠텍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블루엠텍 바이오가 맛집인데 그 맛집 네. 안에서도 여러 이제 바이오 안에서도 섹터 내에서 다시 한번 비만 치료의 섹터 순환매를 기대하면서 역시 싹센다에 이어서 위고비의 유통을 담당하는 블루엠텍을 지켜보자라는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자, 동아ST 대 블루엠텍. 그렇다면 정태근 이사님. 네. 정재훈 이사님이 동아ST를 갖고 오셨는데 네. 제약바이오 맛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맛집 안에서 동아ST도 제대로 맛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제약 바이오가 아니라 바이오만. 아, 바이오만. 네네. 그 지난번에 녹십자를 가져오셔가지고 결과가 좋다 보니까 또 이제 또 무거운 걸 가져오셨나 본데, 근데 동아ST는 약간 녹십자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녹십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저도 추천했었기 때문에 네네. 좀 마음이 아프지만 디스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동아ST는 왜 안 돼요? 동아ST는 무거워요. 무겁다. 너무 무거워요. 더 지금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못 갔으면 또 갈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무작정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네. 디스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동아ST도 바이오시밀러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동아ST가 과연 수혜가 빨리 올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 유럽하고 미국 쪽에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출시할 예정인데 수치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이제 로얄티가 예상되는 수익이 7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과연 이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그러니까 9월 달에 미국에서 미국 FDA가 그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에 관련돼 가지고 의견 수렴을 이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게 결국 연결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동아ST를 접근해 보게 된다라면은 이 숫자적인 부분을 안 볼 수가 없는데, 네. 지난주 녹십자 대비해서는 보여줄 수 있는 숫자가 아. 너무 작은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발목되지 않을까? 주가가 올라가는데 뒷덜미가 좀 잡히지 않을까? 아.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측면에서 다른 이제 업체들 대비 경쟁력이 좀 약한 것 아니냐라는 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숫자도 너무 작게 지키고요. 네. 자, 일단은 좀 보게 되면 바이오시밀러 쪽이 좀 못 올라갔다,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기업들이 좀 못 올라갔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데, 뭐 못 올라간 거 맞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차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었고요. 바이넥스 또한 마찬가지로 신고가의 좀 흐름들을 보이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동아ST 같은 경우도 뭐 숫자가 좀 작게 나온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향후에 대한 성장이겠죠. 일단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도 마찬가지로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뭐 정태근 팀장님 좋아하시는 뭐 비만 치료제라든가 이런 쪽도 동아리스트 좀 진행을 하고 그렇죠, 있는 그런 그렇죠. 사항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모멘텀 거리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아소시홀딩스가 신고가를 좀 기록하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동아이스티 또한 마찬가지로 따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너무 무겁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맞는 얘기예요. 못 올라갔으니까 지금 무겁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순간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차전 지속 섹터로 상당히 좀 강한데 그런 식으로 올라가지 못하라는 법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네. 때문에 충분한 뭐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하나만 디스 한번 네네. 해볼게요. 못 올라갔으니까 무겁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무거워서 못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무거워서 충분히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나중에 됐을 때는 이게 또 올라가게 되면 또 가볍다라는 생각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그런 효과를 상황들이에요. 보여줘야겠네요. 이게 안티하시려고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니에요. 같아요. 정확하게 시간물을 보시니까 짚어드릴 건 짚어드려야죠. 이번 달 내로
가벼운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네네. 이것은 정말 주가로 증명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무거워서 못 갔냐, 못 가서 무거웠느냐를 따지기에는 일단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오른 이제 주가가 과연 이번 달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바이오시밀러 외에도 정택 이사님 좋아하시는 네.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도 있다. 모멘텀이 있고 오늘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실적도 내년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정재훈 이사님, 그럼 블루엠텍에 대해서도 한번 반박을 해볼까요? 사실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뭐 23년도 작년 말에 좀 상승을 했어요. 공모가가 한 19,000원 정도대, 19,000원대로 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제가 보니까 이거를 좀 밸류를 평가할 만한 이 상장사가 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거의 없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만 좀 보는 건지 아니면 어떤 모멘텀 거리로 인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영향이 더 큰 건지 전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두 개 다 봅니다. 아, 두 개 다? 봐요. 그 최근에 신규 상장된 흐름들이 상당히 괜찮잖아요. 그리고 별로 M83이라는 종목. 그닥 안 좋던데. 아니 M83하고 TDS 하면 괜찮아요. 오늘 일부 괜찮아요. 네 신규 그죠? 상장주들 뭐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봐요. 맞다잖아요. 네네. 저희 임금 쪽에서도 네. TDS판 방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 M83 같은 경우도 상장하고 난 다음에 잠시 주춤했었다가 딥페이크 이슈 나오다 보니까 주가 확 가잖아요. 그러니까 블루엠텍도 상장할 당시에는 그렇게 비만 치료제가 이슈가 안 됐습니다. 안 됐다가 지금 이제 7월 달부터 바이오가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제가 바이오 맛집 표현했잖아요. 그 속에서 비만 치료제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제 거래량 실려주게 되면서 들썩들썩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볍기는 제가 봤을 때는 동아일스보다는 이게 더 가볍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도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슈들이 또 상당히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이슈를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하반기 신규 상장중 흐름들이 괜찮았던 것들 플러스하게 된다면은 저는 충분히 상승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동아시티 제 말씀드리다가 디스에서 정말 죄송한데 동아시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에이프로젠이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어요.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 좀 가볍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가볍게 갈까요? 우선 중요한 부분들은 제약 바이오 섹터에 제가 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일단 재무적으로 좀 안전한 그 종목군들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좀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좀 굵직한 그 부분들에 있어서의 탄력도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최근에 제약 바이오 쪽 섹터, 특히나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굵직한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즉 안전한 종목군들이 오랜 시간 동안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동아이스트 같은 경우도 재무구조 좀 괜찮죠? 얘기만 하면 다 아는 기업이에요. 안전한 기업이고 네. 그런 기업이 지금 들어서는 더 유리하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안전한 거 아니에요? 너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는 이번 달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요. 주가를 보여줘야겠죠. 네, 동아에스티와 블루엠텍 마지막 매력 어필 한마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엠텍 얘기하시면서 지금 또 동아에스티로 갔는데 블루엠텍 네. 오버행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도 같이 짚어주시면서 마지막 매력 어필 들어보도록 하죠. 전 그 질문을 정재현 대표님이 하실 줄 알았거든요. 네네. 안 해서 좀 실망했어요. 제가 할게요. 네. 그 오버행 이슈도 그때 달라요. 주가 좋을 때는 그런 거 안 봅니다. 꼭 주가 안 좋을 때 오버행 이슈하고 물량 부담 얘기 나오거든요. 지금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 매력 어필, 블루엠텍을 봐야 하는 매력 어필 한마디로 마무리 지어보죠. 대세는 비만 치료제. 네. 대세는 비만 치료제. 그렇다면 그에 맞서는 동아에스티의 마지막 한마디는요? 네, 비만 치료제 동아이스트가 있고요. 이번 달에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이번 달 주가로 보여줄 것이다. 무거운 주가가 가볍게 움직이는 흐름으로 이번 달 기대를 하면서 동아에스티 그리고 블루엠텍 종목 겨루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택은 그리고 정재훈 이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